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제가 이렇게 빨간 산타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탄절 아침 인사 올립니다. 제주에도 보시는 것처럼 눈이 많이 내려서 마당에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다들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있었던 눈여겨 봄직한 뉴스 한 가지 짚고 이야기 풀어가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죠. 한의사들에게도 초음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의학이 이제 우리 고유의 의학인 걸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의학 진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학문의 발전 또는 융합 이런 차원에서 초음파가 그렇게 어려운 시술이 아니고 간단한 검사니까 한의사들도 제대로 배워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초음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조그만 장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동네 유원마다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젤리 같은 거 발라서 뭐 문지르면서 하잖아요. 비용도 싸고 또 방사선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1차적인 진단을 위한 또는 검진을 위한 장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걸 한의사가 하는 건 곤란하지만 초음파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식과 달리 초음파는 지금 말씀드린 CT나 뭐 MRI처럼 첨단 장비는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고난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검사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CT나 MRI 같은 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의사들이 별로 할 게 없어요. 기계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누구한테 하든 검사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판독이 다 가능하고 별로 그렇게 오진이랄까요? 아니면 잘못 판독할 소지가 거의 없는 그런 검사라는 거죠. 하지만 초음파는 시술자마다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가장 장비나 기계에 비의존적인, 그러니까 장비가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이걸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놓칠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입니다. 게다가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보면서 쑥 지나가고 진단하는 거잖아요. 의사의 이 손이 얼마나 섬세한가.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한 번만 꾹 눌러서 각도를 잡으면 저 뒤에 췌장까지 선명하게 딱 찍혀 나오는데,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막 헤매도 내부 장기를 잘 찾아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의사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경험 많은 의사는 이제 뭐 석회화 소견이나 뭐 물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판별할 수 있지만 미숙한 의사는 놓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차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법원 판결이니까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잖아요.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인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초음파가 절대로 간단한 검사가 아니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숙련도가 높은 그런 의사를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검사다. 저만 하더라도 초음파 검사는 늘 해주는 분에게 가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비록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물론 뭐 또 한의사분들 가운데 뭐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배워서, 그러나 전문가의 직역을 좀 제대로 구분해 주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서양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뭐 침이나 뜸을 놓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뭐 융합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초음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간단한 검사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갔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비욘디, 특히 제가 어줍지 않게 이렇게 짧게 진행하는 굳은 땅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따지고 보면 올 한 해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폐해머가 생겼잖아요. 요양차 제주에 내려와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올해 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암 진단 받았고, 물론 이제 간유리명 상태로 조기 발견했지만 그래도 암세포가 발견되고 엄연한 일기 폐암이고 완치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아무도 모르죠 뭐. 제 몸 안에 암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그냥 겸허하게 기다린다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저도 저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집사람이 또 많이 아팠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다마는 우울증이 많이 나빠져서 병원에 뭐 한 달 이상 입원하고 치료받고 서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고 하니까 제게 큰 울림을 준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여러 좋은 말씀 많이 남겼고, 이제 성서에 보면 어디죠? 갈라디아서인가? 거기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이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사랑은 온유하며 뭐 계속 나오지만 첫 번째로 왜 성서는 오래 참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 영어로 원문을 찾아보니까 long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 괴로움, 오랜 시달림, 오랜 고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왜 사랑은 따뜻하고 황홀하고 기쁘고 뭐 밝고 뭐 이래야 하는데 왜 성서는 오랜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철이 들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 김형석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본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때였다. 그 말씀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뭐 의학 박사고 뭐 젊었을 때는 뭐 방탕하게 살았죠. 술, 담배 좋아하고 골프하고 친구들하고 늘 어울려 다니고 뭐 늘 인생이 그렇게만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 몸에 이제 혹이 생기고 수술 받고 또 경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운 좋게 성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은 우울증에 괴로움에 시달리고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옛날에 의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또는 제가 취재했던 뭐 SSRI 계통의 우울증 치료제 먹으면 잘 낫는다. 이게 아닌 경우가 집사람의 경우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뭐 FDA에서 새로 공인된 약물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늘 가라앉았고 힘들어하고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이 자리를 빌어 올 한 해는 저도 참 많이 힘들었던 한 해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너무나 고맙고 다행인 건 방송을 하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사람도 조금씩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밥도 잘 먹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겨울이하고 집사람과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 소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팔자 좋게 좋은 집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제가 뭐 벌이가 뭐 시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뭐 지금 뭐 수입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저는 또 거기에 어울리게 뭐 조그만 집에 겨울이하고 제주도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돈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참고 견디니까 회복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고 예전에 몰랐던 그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저와 집사람 둘 간의 사랑이 가장 깊을 단계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우느라고 뭐 신경 쓰고 입시 뭐 또 대학생활 유학도 보내고 애들 군대 다 마치고 이제는 집사람이 아이들 둘하고 같이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뭐 어쩔 때 뭐 떡볶이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시콜콜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너는 뭐 했니? 뭐 영화를 봤니? 뭐 게임을 했니? 아니면 뭐 밥을 뭐 먹었니?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놀았니? 옛날엔 저희가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인생은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 왜 성적이 이러니? 야, 너 여학생들 사귈 때는 뭐 이런 걸 잘 눈여겨봐야 한다. 늘 그냥 그 훈계 쪽의 이야기만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시시한 이야기를 하는 지금이 저희들 인생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겨울이 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늘 두세 차례 이상 집사람하고 전화를 하고 서로 다독거리고요.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집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벌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뭐 하나그룹의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올 한 해 또 보면 뭐 김정주 씨 뭐 수조 원의 자산가인데도 돌아가시고, 네, 결국은 인간은 고독하고 자신의 그릇대로 남는 거고 결국 소중한 건 내 옆에 가족과 지인들, 그들에게 진정 어린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게 궁극적으로 행복, 나아가서는 몸의 건강까지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또 오늘 개똥 철학으로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네요. 네,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늘 선문답 같지만은 감행조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조심하자. 감사하고 행복하고 조심하자. 이걸 늘 되뇌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또 멋진 한 해가 기다리고 있겠죠.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감내하고 또 이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또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큰 행복과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겨울아 너도 안녕 해야지. 안녕. 행복하세요.